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분명히 여기에 있다. 다음번 대통령은 분명히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자, 여당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게 떠들더니 친윤 대법원 생환했다는 겁니다. 저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은 다 거의 다 공천을 받았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예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겁니다. 이미 이건 예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당입니다. 야당은 이렇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맞는 이재명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막 공천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대의 뜻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고민정의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주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최고위 보이콧하겠다. 서롱의원은 탈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송갑석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힌 운동장이다. 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구 경선 참여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 공통점은 뭐냐? 이쪽 당은 윤석열, 한동훈의 친한 사람, 그 수족들, 그 떨거지들, 저쪽 당은 이재명의 떨거지들, 패거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에 관계되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권의 권성동을 단수 추천했다. 검핵관 이원모는 용인갑에 출마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 강남권을 국민 추천제로 확정했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공천하지 않은 서울 강남권 후보를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교적 높은 확률로 승리해온 지역은 선택권을 국민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 추천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기존 공천 신청자 이외의 후보를 추가로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는 국민 추천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국민 추천제가 뭔지 또 국민 공천제가 뭔지 헷갈려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한동훈이 여기는 민경욱 씨 당신은 부정선거 주장이지 당신은 떨어져. 여기는 권성동이 너 혼자 해. 여기는 강남은 그 경선을 이렇게 붙이면 국민 경선을 붙이면 그 흥행이 될 것 같아. 그 강남은 국민 경선 추천제로 해라 그겁니다 지금.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가 한동훈이 얘기야 마음대로 여기는 너는 그냥 확정이고 너는 경선하고 여기는 인기 투표하고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한동훈에게 그런 걸 위임해 줬나요? 한동훈의 마음대로 공천 시스템을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지역에 마음대로 적용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한동훈에게 위임해 줬나요? 내란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나요? 대장동에서 돈 많이 벌면 마음대로 자기가 해도 되나요? 이게 대한민국 진짜 현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뭐 잘못됐어 라고 이런 조중동 같은 신문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시스템을 바꾸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조중동 예?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들 그 잘못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와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의 회담 결렬 이유. 자유통일당이 거절했다. 자유통일당이 연대를 거절한 이유는 대체 다음과 같다. 정광훈 목사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은 너희에 비교할 만큼 사이즈도 크고 당비도 내는 당원도 많아. 우리가 너희 같은 작은 당과 합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굿소사이어티가 RNS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2013년 11월에 한 겁니다. 자유통일당 지지율은 1.9, 자유민주당 지지율은 2.4예요. 미안하지만 고용주 변호사의 정당이 더 정광훈 목사 정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크고 돈 많으면 뭐하냐? 지지를 못 받는데. 최근 조사,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엔 두 당이 기타 정당의 2.6이에요. 조국 신당이 13%예요. 정경심 1번, 조국 2번, 조민 3번 모두 줘도 이 사람들은 당선돼요. 목사님이 만든 당보다 급조한 조국 신당이 더 세다. 나라 망하는 길이 자가 당착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박성경 교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조사는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했네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물어볼 거 없어요. 조국 신당이 13.3%예요. 기타자는 여기 누가 들어갔냐? 자유통일당, 전광훈당, 고용주당, 조원진당이 이 기타 정당에 다 합쳐도 이거밖에 안 돼. 조국신당에 1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 양보를 안 해, 서로. 보잖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믿을 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조원진, 고용주, 전광훈 다 합쳐도 조국 신당 13.3%는 몇 미친다니까요. 조국 신당에서 1번 조국, 2번 정경심, 3번 조민, 그 가족이 전부 비례대표 후보 올리면 그 3명 가족이 다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합쳤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비례 지역구는 공통의 모자를 쓰자. 우파연합이라는 모자 쓰고 우파연합 정광진당, 전광훈당, 우파연합 고용주당, 우파연합 조원진당, 우파연합 내일로 미래로당 모자를 쓰자. 지역구에서. 그리고 겹치지 않도록 하자. 비례대표는 어떡하냐? 다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나오신 사람 다 모여서 광화문 내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1번부터 47번까지 정해서 한 당으로 몰아서 하자.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고용주 대표님을 만났어요. 고용주 대표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고용주 대표의 어떻게 보면 부하였습니다. MBC 시절은 국장이었고 고용주 대표는 박문진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용주 대표님한테. 고 선배, 국민투표 경선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쪽에 나오세요. 이 국민 경선 하는데 비례대표로 나오세요. 고 선배. 고 선배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거 벌써 CEO 다 끝났어.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인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고 선배가 직접 경선에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민 경선,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있어요. 그 댓글, 어제 올라온 댓글만 제가 좀 모아놨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수 국민 여러분,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을 꼭 찍어주세요. 7년 동안 좌파와 투쟁한 정당입니다. 밖에 보수는 뭉칩시다. 이분은 우리공화당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안 뭉치잖아요. 아무리 우리공화당 당원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공화당을 뭉치자 해도 안 뭉치. 그게 현실 아니에요. 왜 현실을 무시하냐고요. 그 다음 전광훈 목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한 가지라도 양보를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우파 정당으로 연합하여 선거에 임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통합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 국회로 입성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는데 함께 하나가 되어 실패의 아픔이 되풀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경선을 하는 쪽으로 대부분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상로 기자가 추진하는 국민 경선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 경선을 해야지 우파 정당이 수긍하지 않을까요? 왜 비례를 합니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당이 한 지역이 겹친다 그러면 거기서 경선하면 돼요. 아마 대부분 지역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겹치는 지역만 경선하면 됩니다. 두 당이. 그래서 비례는 한 개 정당으로 모여야 합쳐져야 비례 순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 국민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또요, 비례대표가 된 후에 그 정당을 탈퇴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데 그 주장이 성립될 수 있나요? 예. 자기가 사퇴하면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지만 그 정당에서 탈퇴를 시켜버리면, 제명을 시켜버리면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자, 자통당은 당원이 많아서 4.15 비례 하나도 못했냐. 자유통일당 당원 많다고 하는데 4.15 때 왜 비례대표 하나도 못 내느냐. 또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는 당원들도 나와보지도 않더라. 강소복을 끝나고 자통당원들은 국힘을 찍는다고 얘기하더라. 윤만세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 결국 국힘의 도움일 뿐이다. 자유민주통일당은. 이상로 기자님, 국민경선 성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는 당원이 많아서 자기네 당에서 비례대표를 47명 내놓고 경선하면 아마도 20번까지는 차지할 텐데 저런 바보 또 있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정광훈 목사께서 오케이, 우리 경선합시다. 그래갖고 자기네 후보 쫙 올리고 정광훈 목사 지지하는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왜 전 목사께서 그런 계산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전입니다. 있어요. 자통당 당원 가입했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애국우파 총연대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는 기권할 겁니다. 대전입니다. 3월 16일 상경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인데요. 아니, 광신도들이 때가 되면 또박또박 다 갖다 바치는 고정 수입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곳과 합치겠어요? 반장 후보를 언제까지 담임 선생이 정해줘야 하나요?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국민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국민이 직접 후보로 선출하는 게 가장 실수의 위험이 적습니다. 재판은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판사가 있어서 진실을 올바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배심원제는 그런 신통방통한 판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이 모여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수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조국 사건을 배심원제로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을 배심원제로 만들어서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심원제로 판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도 배심원제로 바꿔야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것들이 척결됩니다. 신당보다 오래된 공화당으로 들어와 통합하세요. 뭉치면 승리합니다. 뭉치면 승리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공화당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항상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로님, 고집과 아집이 있으니까 8년 동안 당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로님은 8년 된 당이라 치고 몇 개월 안 된 신당과 합치겠어요? 제 3자가 올 때는 웃기는 거예요. 혼자 똑똑한 줄 아시지만 이상로 웃긴다는 겁니다. 예, 저 웃겨요. 웃깁니다. 그러나 웃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10년 동안 당이 존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건가가 목적이어야죠. 당이 10년 20년 돼도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정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자, 이제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 잘못된 공천 관행은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22대 총선 대안은 정당혁명입니다.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시다. 3월 16일 광화문 동아면서점 20층입니다. 자, 저는 합니다. 자, 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비례대표 국민경선 일정입니다. 3월 초에 첫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미루고 있습니다. 3월 가능한 한 첫째 주, 필요하다면 둘째 주까지라도 사람을 모아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3월 11일과 3월 15일 토론회를 2, 3회, 일주일 동안에 세 번째 주가 되는 겁니다. 그때 2, 3회의 토론회를 합니다. TV는 중계 안 해줄 거고 유튜브를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아마 유튜브 시청자 한 100만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월 16일 날은 경선 투표를 합니다. 광화문 동아면서점 20층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투명 투표함을 씁니다. 봤잖아요. 프랑스에서 투명 투표함. 일본에서는 투표자가 직접 투표지에다 이름을 씁니다. 홍길동, 심청이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투표자가 직접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심청이, 홍길동 써서 투명 투표함에 넣습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현장에서 즉시 발을정자를 표시해가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물급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물급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의 젊은 보좌관들이 보스를 거물 정치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읍시다. 이 비례대표 국민경선에 참여합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아마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득 중에 여러분은 설득 중입니다. 누가 하느냐? 젊은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자신의 그 보스,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성공한다. 여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올바른 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 제목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음번 대통령은 이렇게 올바른 일에 비례대표 국민경선에 직접 자기가 몸을 담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용주 대표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우파 노동자 위원장으로 MBC 안에서 힘들게 싸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고용주 대표님이었어요. 제가 고용주 대표에게 말씀드렸죠. 나오세요. 여기 비례대표 경선에 후보로 나오세요. 뛰어드세요. 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저는 조은진 대표도 여기는 이 비례대표 경선에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나오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바른 일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국민경선은
차기 대통령 선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 나오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비례대표 국민경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 100여 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식사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또 트집을 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원봉사, 내가 도시락 싸갖고 올 거야. 점심은 내가 먹을 거야. 저녁은 내가 먹을 거야. 하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선거 관련해서 와라 가라 뭐 선거법 위반이다. 싫어요. 아주 난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이 내로 미래로 해서 하는 비례대표 국민경선에 자원을 하시겠다는 분만 해주세요. 자, 특히 투표관리관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할 투표관리관을 모집해요. 자, 이 3월 16일 날 투표장에 오면 이제 주민등록이나 여권을 보여주면 한국인이 확인되잖아요. 투표권인지 확인되잖아요. 투표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한 구탱이를 자르세요. 선거법에 가위 여러 개 갖다 놓을 거예요. 선거법에 본인이 직접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잘라서 주잖아요. 그거 위법인 거예요. 그거 위법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요. 여기 끝에다가 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귀퉁이를 자르세요. 본인이 직접 자르세요. 예? 본인이 직접 자른 거를 요거 자른 거를 또 보관하면 돼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요거를 그냥 자르지 말고 요렇게 지그재그로 자르세요. 예? 좀 더 지그재그를 크게 할까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르세요. 나중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거법에서. 우리는 선거법대로 해요. 가위로 직접 자르시라니까? 지금 잘라주는 게 위법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쫙 자르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주면 하트 모양으로 잘리든 뭐 이렇게 잘라요. 예? 이렇게 자르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자기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꽉 찍을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서 최초로 단군 이래 최초로 비례대표 국민경선 투표관이 돼 보십시오. 차원하세요. 자기 인감 도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투표관으로 반반도에서 5천만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국민경선의 투표관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은 인감 도장입니다. 찍어주는 겁니다. 명예롭지 않아요? 인수의 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사인, 인감 도장을 날인입니다. 인수의 날인이 아니라 날인할 투표관리관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분, 그분은 영광일 겁니다. 자손 대대로 영광일 겁니다. 여기 이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안 돼요. 방송 중인데. 방송이 끝나면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주세요. 그날 당일날 인감도장을 갖고 오시고 인감증명도 같이 갖고 오세요. 인감증명도 떼가지고 직접 찍으세요. 한반도에서 5천년 역사에 가장 민주적인 선거에 투표관리관이 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명예롭지 않아요? 자, 이게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거 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돈 없어요. 그러나 합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47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0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000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147,000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0만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한 번은 올바른 일을 하고 죽어야죠. 그죠? 저는 지옥에 갈지 죽어서 천당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옥이든 천당이든 가서 제가 외칠 겁니다. 47클럽 회원들을 모여주세요 라고 제가 묻힐 겁니다. 외칠 겁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인감도장으로 투표관리관을 하실 분을 전화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해주실 분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세요. 밥은 못 사드려요. 선관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격리소 써라 날 것이 아주 싫어요. 본인이 직접 김밥 싸갖고 오세요. 여러분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분명히 다음번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젊은 참모들이 그 보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십시다. 용기 있는 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고영주 대표님, 조은진 대표님 여기 나오세요. 후보로 나오십시오. 뭐 보니까 조은진 대표께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님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뜻이 강하신 분이더라고. 용기를 갖고 이 경선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사전투표 아닙니다. 사전투표가 아니지만 본투표입니다. 투표관리관 모집,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줄 투표관리관도 역시 모집합니다. 그리고 47클럽에 가입해서 농협교회자로 47원이라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광화문 동아면서점에 사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